안녕하세요. 초등맘 라디오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저는 진행자 도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자, 오늘은 초등맘 카페 10만 명 달성 기념으로 해서 대단한데 10만 명. 아유, 그런 10만 명보다 더 대단하신 우리 민성원 선생님을 특별히 사실 지난번 방송 찍고 나서 너무 바쁘셔갖고 한 번 더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지금도 진짜 헐레벌떡 오셔갖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려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성원 선생님 소개는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짤막하게 요즘 가장 핫한 초등 국어 뿌리 공부법 저자시기도 하시고요. 이 책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빨리 지금 도서관에 가시거나 서점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성원 선생님 모시고 바로 본격적으로 질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공부가 되어야 다른 과목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집에서 엄마들이 또 코로나로 지도를 직접 하셔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여쭤봐달라고 저한테. 이제 국어 공부라고 하면 사실 막연하거든요. 독서를 하면 국어 공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논술 학원을 다니면 국어 공부가 되는 건지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께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게 다 국어 공부예요. 사실은 일상적으로 우리는 우리 말을 듣고 말하고 그 표현하고 있잖아요. 쓰고. 그쵸. 다 국어 공부인데 얼마나 시험에 가까운 국어 공부로 체계화되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체계화되어 있다는 게 A 진도 끝나면 B 진도, B 진도 끝나면 C 진도 이게 착착착착 올라가는 게 체계화되어 있는 건데 수학이나 영어 공부를 하면 생각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수학 공부하게 되면은 어느 책 끝나면 무슨 책, 심화는 뭘로 나가고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영어나 수학책은 그런 레벨화된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국어는 사실 그런 교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따른 자습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제일 좋겠다. 왜냐하면 국어라는 게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제 시험 영역에서 화법, 말하기, 작문, 그다음에 문학, 비문학, 뭐 문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 있어야 그 체계적인 공부가 되는데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에서는 모든 영역이 다 돼 있는데 교과서 갖고 공부하기에는 그 용이하지 않으니까 거기 연습 문제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만약에 수학도 그 개념만 있고 문제가 많이 없으면 수학 실력이 안 쌓이는 것처럼 그렇죠. 공부하고 문제 풀어야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자습서를 가지고 기본서로 공부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1학년 자습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1학년 교과서가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알고 있다면 그냥 문장이 나오는 2학년 거부터 시작하면 편할 것 같고요. 의외로 그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거 어렵지 않을까. 이미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의 수준이 2학년 교과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쭉쭉 진도를 나가시면 아이의 국어 실력이 조금씩 쌓이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2시간 이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문학 작품은 발췌가 많거든요. 전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읽고 궁금증을 그 독서로 다시 커버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독서를 할 때는 교과서를 공부할 때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게 너무 잘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 독후감을 뭐 강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흥미로 재미있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는 집중해서 문제까지 풀어야 되지만 독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부담이 많이 생겨요. 애들이 지치고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일단 하기 싫은 일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책을 안 읽는 아이가 되는데 그냥 독서는 기쁘게 읽어서 지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교과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 아이도 국어 문제집을 풀어야 하나요? 국어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면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선생님께서 이야기 주신 것대로 책에는 사실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집이 시중에 사실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문제집을 봤는데요. 대동소이해요. 그냥 다 비슷하다? 이게 거의 똑같은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습서든 그 편집이 잘 돼 있거나 내 눈에 잘 맞는 자습서 하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국어에서 마지막으로 가면 독해력이 되는데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하고 그다음에 어휘력하고 독해력이 필요한데요. 어휘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교재를 하나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중에 보면 초등학생용 어휘 부교재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혹시 선생님께서 쓰신 거는? 예, 저는 뭐 마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쓰는데 풀네임 그냥 알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 책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초등 국어 뿌리 공부법 책에 수록돼 있대요. 네, 선생님께서 지금 잠깐 생각 안 나시니까 책을 빨리 펼쳐보시면 나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까지 초등학교 때는 자습서하고 어휘책,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생이 되면 자습서, 어휘책, 문법책.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독해 문제집이 들어가요. 아, 독해 문제집. 예, 그러니까 4권이 딱 들어가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 하다가요. 아이들이 좀 실력이 생기면 한 3시간. 3시간. 그러니까 실력이 더 생기면 최대 4시간까지. 오. 이건 재수생들은 4시간 정도 하는 걸로 1등급이 나오니까 그쵸. 4시간이 맥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제 책을 쓰면서 선생님은 어떤 교재를 쓰나요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 그거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초1부터 고3까지 어떤 교재를 쓰는지를 제가 전부 나열해 놨어요. 제가 하는 그대로. 근데 요거를 엄마가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 정도 수업은 중학교 진도까지는 어머니가 가르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공부라는 게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하는 걸로 마무리 짓거든요. 네. 책만 읽게 되면 배우고 익히는 것까지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교과서를 배우고 즉시 문제 풀면 정답률이 90%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국어 학습은 수학과 달라서 수학은 앞에 부분을 이해 못하면 뒷부분을 이해 못하는 나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국어는 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시를 못했다고 해서 저 시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작품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많은 작품을 그때그때 계속 하면서 더 어려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가기 전까지 꼭 해야 되는 국어 공부가 있다면 뭘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말하기, 쓰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어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좀 전문적인 어휘까지 가는 게 좋아요. 전문적이라는 것은 국어 어휘 이외에 뭐 과학 어휘, 경제 어휘 이런 식으로 가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과목 수가 확 늘어나고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국어 이외의 과목에서도. 그러면 거기 새로운 난이도에 있는 어휘들을 내가 미리 좀 알고 있으면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휘 때문에 과학이나 사회 과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서 어휘 실력을 높이는 게 좋고요. 그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 비문학 독서 문제가 너무 쉬워요. 쉬워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안 틀립니다. 혹시 선생님만 쉬우시면 안 아니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제가 수학을 저 정도는 못하는데 국어를 이렇게 잘할 수가 없을 텐데 보면 내용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독해도 이제는 좀 차츰차츰 약간 난이도가 있고 그냥 읽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읽은 다음에 생각을 좀 해야 답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독해 문제집을 찾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이번 질문은요. 독서도 좋아하지 않고 발음도 부정확한 저희 아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발음이 부정확하다. 이거는 습관하고 연습 문제거든요. 이 또한 습관하고 연습.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뭘 잘한다, 좋아하는 걸 잘한다, 아니면 많이 하면 좋아한다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만들 거냐고 엄마들이 자꾸 물어보는데요. 많이 하면 좋아져요. 네, 많이 하면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많이 하는 방법이 그 아이의 수준을 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 수준이 이 정도인데 너무 낮아도 싫어하고요. 너무 높으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수준이 이 정도면 적당한 요 정도에서 교육 쪽에서는 I+1이라고 하거든요. I+1. 내 능력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을 때 가장 흥미가 높아지는데 그거는 실력이 좋은 아이들 얘기고요. 네. 실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한 단계 낮춰서 네. 일단 양을 좀 늘려주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갔으면 자기 단계, 그 다음에 실력이 더 올라가면 한 단계 높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왜 책을 안 읽냐고 그러는데 걔가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죠. 다소 이 책이 얘의 흥미 부분이나 아니면 얘의 독서 능력보다 높은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 안 좋은 거는 사실 요즘 아이들 진짜 발음이 안 좋거든요. 그건 고등학생들도 안 좋아요. 이유가 디지털 기기나 모든 거에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자기가 발성 발음을 하는 경우는 영어는 교정을 많이 해주는데 국어는 교정을 많이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초등학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단원의 제일 마지막마다 문법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발성 발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일단 그거부터라도 제대로 발음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문으로 된 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일단 시를 저는 또박또박 읽고 따라서 외우게 하는 걸로 발성 발음하고 기억력을 높여주고요. 아이가 발성 발음이 안 좋으면 뭐라고 할 게 아니고요. 엄마가 한 줄 좋은 발성 발음을 읽어주고 아이가 따라 읽게 해서 처음에는 스스로 안 되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정도까지 가져야지. 그리고 나서도 이게 빨리 좋아지진 않아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육아를 좀 계속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조금 제대로 알면 실패도 줄이고 그다음에 비용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애가 뻥 잘한다? 이런 일은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정리해드리자면 좋아해서 잘한 게 아니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 그렇죠. 아시겠죠 여러분? 국어 독서도 그와 같다는 사실. 오늘 민성원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띄어쓰기와 한글 맞춤법은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엄마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국립국어원에 들어가면 어문 규정집이 있으니까 규정집. 예, 네, 내가 혹시 궁금하면 그걸 찾아보면 99.9% 거기에 용례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너무 의욕을 부리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네. 교과서 교과서 뒷부분에 꼭 알아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여는 법칙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어휘나 문법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 것부터 익히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띄어읽기를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끊어 읽어주고 아이가 그때 거기다가 그 표시를 해서 의미구별로 읽어줘야 될 것 같고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인에 나오는 띄어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띄어읽기를 많이 해서 띄어쓰기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사실 대신 질문이 아니라 저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후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꼭 이 책은 읽어야 된다. 무엇이 있을까요? 유럽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유럽에서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러 공항을 간 거잖아요. 근데 면세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내가 이 공항에 왜 왔는지를 이제 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한글 가르치고 연상 가르치고 창의력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 이 아이가 그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실력을 만들어 주자. 그렇죠. 이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모이고 엄마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목적을 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애가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의 실력이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주요 과목은 국영수라고 하고 영수만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어라는 과목은 미뤄지게 돼요. 저 뒤로. 언제까지 미뤄지게 되냐면 고1 여름방학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그때 다 깨달아요, 전 국민이. 네. 국어가 중요하구나. 제 책을 읽었거나 저한테 수업을 듣거나 이런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은 진짜 아직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딱 2시간 정도만 국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면 중3 때 거의 문제 없이 완전 1등급이 거의 99%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많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하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아이들은 국어 실력이 체계적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국어 때문에 다른 과목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때 내신에 문제가 안 생기고 수능에서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수학에 비하면 5분의 1, 10분의 1밖에 투자 안 한 국어가 나중에 효자 과목이 돼서 국어 공부를 미리 해야 되는데 도대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방법이 제가 바로 제시한 여기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통 고1, 고2 때까지의 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위험이 제일 적고 안전하게 실력이 올라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도 아직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 네, 그러면 국어 공부를 포기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도반장의 초동맘 라디오 오늘 저자 민성훈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평소 더 궁금하셨던 질문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